자,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논리 구조를 짤 때, 논리의 흐름을 짤 때 주의해야 될 점, 참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 이제 논리의 흐름을 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죠. 선행연구 파트입니다. 여기에서 논리의 흐름이 나온단 말이죠. 논리의 흐름이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흐름을 어떻게 짜느냐, 이게 중요한 거죠. 이 흐름의 틀을 잘 짜야 됩니다. 이 흐름의 틀을 잘 짜야 되는데 이 틀을 잘 짜기만 하면 그것에 의한 유추 또는 이제 추론으로 이런 연구 필요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연구 필요성에 의해서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것인데,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요 틀이 있지 않습니까? 틀. 이 논리의 흐름을 짜기 위한 이 틀이 이제 잘 들으세요. 이 틀이 이 방법론하고 양적 연구일 때요. 양적 연구일 때 인과관계의 모형, 이게 뭡니까? 원인과 결과지 않습니까? 인과관계 모형에서는 이 방법론이 이 틀의 흐름하고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개발 연구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논리의 흐름의 틀은 상당히 간단해지겠죠. 왜 개발을 하겠습니까? 없으니까 개발을 하겠죠. 그러니까 이런 논리도 잘 짜야 됩니다. 그냥 단순하게 없으니까 개발합니다. 뭐 요것도 사실 뭐 억지 소리이긴 한데 요것도 논리의 흐름이 있긴 있어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양적인 연구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가 적용하는 기법에 대한 그 기법이라는 게 요것도 하나의 흐름이에요. 요것도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하고 기법의 흐름하고 내 논리의 흐름하고 맞춰서 이렇게 연구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.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 논리의 흐름이 어떤 이론이나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양적 연구이든 질적 연구이든 이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기법들이 흐름이나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. 이 흐름과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는 이 선행연구에서의 논리의 흐름 틀을 요것만으로 짜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거를 푼다라는 것이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의 흐름을 짤 때는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기법, 이게 뭡니까?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적정한 방법이겠죠. 이 기법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 대입을 할 때 이 기법이 가지는 기준이나 흐름이 있어요. 그것과 내 논리의 흐름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결론은 뭡니까? 이 기법을 모르고서는 좀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논리의 흐름만 잘 짠다고 해서 연구 설계를 잘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. 그리고 논리는 모르는데 이 기법만 가지고 내가 연구 설계를 짜겠다.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통계만 잘한다고 해서 또는 질적 연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논리에 해박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. 이 두 가지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논문의 연구 설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. 연구 설계 그냥 뭐 대충 롤 모델이 되는 거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짬뽕 해가지고 내 연구 설계 그냥 대상만 살짝 바꾼다든지 뭐 도구만 살짝 바꾼다든지 화살표만 살짝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
학술적인 가치가 생길 수가 없다.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학술적인 연구, 학술적인 가치를 뽑아내는 게 좀 힘들게 된다. 자신만의 정확한 논리, 그게 좀 부족하게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